안녕하세요. 영어사 크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12살 딸 쌍둥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대치동 목동에서 오랜 시간 강의를 한 강사이기도 합니다.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 전공자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언젠간 아웃풋이 나는 영어가 아니라 바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법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벌써 많은 분들이 아웃풋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려달라 라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라토미님 한번 사연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토미님께서요. 작가님,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하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이렇듯 저의 학습 방법은요, 아웃풋이 보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눈으로 확인되는 학습법인데,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요즘 대치동 가장 잘 나가는 학원에서 핫하다는 프레젠테이션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우리 아이는 듣기 읽기만 돼도 된다 라고 하신다면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가 정말 듣기 읽기도 되지만 말도 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정말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이렇게 영어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옴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지, 왜 그런지 문제점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당연한 이유입니다.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니까요. 말 연습을 안 하잖아요. 제가 저희 딸에게 왜 아이들, 주변의 아이들이 영어를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할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딱 단호박처럼 연습을 안 하니까, 말하는 연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겠어? 너무 당연한 진리인데 그냥 듣기만 읽기만 초등 영어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아이 말 트이는 거는 어렵겠죠. 맨날 듣기만 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모국어 배울 때 어떻게 했죠? 엄마 가르쳐주면 엄마 해봐, 맘마 해봐, 그리고 밥 주세요 해봐 하면서 단어, 문장들을 아이들에게 아웃풋 하도록 시켰거든요. 아이들이 계속 인풋, 듣기만 하거나 읽기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아웃풋이 터질 거야 라는 믿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아웃풋, 말하는 실력을 늘려줄 수 있는 오늘 방법들, 아까 사연에서 봤듯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연습들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고요. 뒷부분에 저희 아이들의 실제 프레젠테이션 영상도 같이 담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많이 들었대요. 몇 년간 들었대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이해 가능하지도 않은데 많이 들은 거예요. 뭐 CNN 뉴스부터 해서 쉬운 거 어려운 거 다 들었는데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가득 담아놨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 정리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정확하지 않은 지식은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정리가 잘 된 지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왜 말이 안 되는지, 우리 아이들 왜 영어 한마디 못하는지 연습을 안 하니까, 그냥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아마 대부분의 이유일 겁니다. 저희 아이도 제가 레디고 불렀어요. 8세 이전에 저희 아이들은 영어를 거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 레디고 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익힌 거죠. 그래서 부르길래 당연히 그 가사를 알면 내버려도 레디고를 쓸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은 그냥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내버려도 레디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지식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요즘에 대치동에서 핫한 프레젠테이션 학습법입니다.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요, 아이가 인풋이 막 쌓여서 언젠가 아웃풋이 된다는 것보다는 제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단어부터 문장, 그리고 그 문장 내용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첫 단추부터 훈련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시켰던 모든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테니까 이 방법대로 하시면요. 첫 번째로는 아이가 언젠간 말이 되는 게 아니라요.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소리 언어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이가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식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방법을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은요, 첫 시작부터 아웃풋 하라입니다. 그래서 스텝 1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스텝 1은 뭘 배우죠? 그쵸, 파닉스랑 사이트 워드를 배웁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사이트 워드나 파닉스 할 때 아이들에게 그냥 읽는 거, 소리 읽는 연습만 시키면 반쪽짜리 공부입니다. 아이는 그냥 소리만 읽지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머리에 많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쓸 수는 없습니다. 엄마들의 오해가 있는데 ESL,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에서는요, 그냥 많이 들어도 학교 가서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놀면서 배우고, 아, 그때 거기서 얘기했던 거 요거구나 하면서 그 몰랐던 것이 가시화 될 수 있는, 즉 알 수 있는 환경이 많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지금 그렇게 듣기를 많이 했던 모든 아이들이 영어를 잘해야겠죠. 근데 많이 했는데 말을 못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반쪽짜리 지식이기 때문에 스텝 1을 할 때도 단어 의미를 같이 파악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파닉스 영상 여기 링크 걸어 드릴게요. 파닉스 영상에서도 분명히 반응 연습을 해라. 예를 들어서 city 하면 도시, 도시 하면 city. 이래서 빠르게 반응하는 연습을 첫 단계부터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할 때 만약에 오늘 우리가 파닉스를 배우면서 모든 단어들을 아이가 다 익힐 수 없습니다. 엄마들이 암기에 대해서, 단어 암기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시대에 이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암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암기는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걸 저는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가나다라 배울 때 집에 이만한 종이 붙여놓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글씨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글씨도 읽을 때 의미도 같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은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아이가 영어를 더 즐겁고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암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익힌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에서 그럼 선생님 단어를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겠죠? 만약 오늘 우리가 단어를 10개, 20개, 30개를 공부했으면요. 그 중에서 뭐 아이에게 너가 좋아하는 단어 6가지만 외워서 아니면 6가지 쓰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석으로 붙여놔도 되고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 아니면 아이가 고학년이다. 그럼 한 6개의 단어를 머릿속에 암기해서 오늘 배운 단어는 요거입니다. 쓰라는 말이 아니라요. 말로요. 말로 계속 아이가 그 단어와 뜻을 얘기할 수 있도록 첫 단계부터 자꾸 말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죠. 아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요. 아이에게 간단한 문장, 오늘 배웠던 문장 중에서 2-3개만 발표해 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계별로 조금씩 더 발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코칭 능력입니다. 엄마가 하나를 더 배워서 더 가르치기보다는 엄마가 이제 티칭의 시간은 끝났어요. 이미 너무 많은 좋은 티칭 기법 그리고 티칭 자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새로 배운 내용들을 자꾸 입 밖으로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선생님이었지만 영어 선생님이었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계속하면 아이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요. 오늘 새로 배운 거 뭐 있어? 그거 한번 발표해 볼래? 그래서 아이에게 최대한 아웃풋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이겠죠. 그래서 스텝 1은 단어와 그 다음에 문장을 계속적으로 많이 발표할 수 있게 해 주어라 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첫 순간부터 같이 우리가 어린 시절 맘마, 엄마, 아빠를 했던 것처럼
영어 단어도 첫 순간부터 같이. 하지만 한국어는 우리가 한국인이고 주변에 다 한국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의미 파악을 못하더라도 의미 파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배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도 같이 파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이제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책을 읽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한 1년 이상 된 아이들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 브릭스나 아니면 ORT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고, 누굴 만났는데,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둘이 화해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잘 지냈더라 막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아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요 그 모든 내용을 보고요 일단 요약을 해야 돼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려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장면을 넣을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가 이제 그림을 보고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할 수 있죠? 아웃풋 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 어렵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은 꼭 그림 그릴 필요 없이 단어 6개, 주요 단어 6개로 해도 되고요. 그게 또 자신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그 문단마다 우리가 이제 브릭스 뭐 100을 한다, 150을 한다. 그러면 문단이 있잖아요. 그 문단에서 가장 주제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단계부터 아이에게 요약하는 연습을 시킨다면 고학년이 돼서도 책 2권 책을 읽더라도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아이가 어떤 책을 읽고 요약해서 그림으로 요약해서 발표하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lexander was very young. One man gave a horse to the pilly. The pilly did not want the horse because the horse was too wild. But Alexander knew the horse was afraid of his own shadow. So Alexander take the horse to the... 잘 보셨나요?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아는 문장을 많이 말하기보다는 모르는 문장, 오늘 새로 배운 문장들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아이에게 자꾸 주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3시간, 4시간 하더라도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 방법에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잘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프레젠테이션 시킬 때 너가 오늘 몰랐던 단어와 문장이 들어가면 그건 훨씬 더 잘하는 거다 라고 자꾸 말을 해주면 됩니다. 아이가 그 몰랐던 문장을 또 본인이 발표할 때 내가 이거 몰랐는데 발표도 했네 라고 또 생각하고요. 막상 오늘 내가 얘기했지만 또 까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또 한번 본인이 생각해서 내뱉은 단어들은 훨씬 더 기억에 잘 저장이 되고요. 이제 내가 이 정도 단어까지 말을 할 수 있네. 스스로의 영어 실력이 발전됨에 따라 아이들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글이나 글씨에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테드나 아니면 아이가 뉴스를 보고 그 뉴스를 머릿속에 넣는 거죠. 한 장의 그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도 뭐 요약해서 발표하듯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요약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heme was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A few years ago, I felt like I stuck in a rut, so I decided to follow the footsteps of a great American philosopher, Morgan Spurlock, and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The idea is actually pretty simple.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in your life and try it for the next 30 days.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막 거창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초기 단계가 잡혀있지 않는데 어느 날 입이 이렇게 뻥하고 뚫리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잘 잡아주도록 부모님이 아이들의 아웃풋을 늘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더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새로 배운 내용들 말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 아이 그냥 듣기 읽기만 되는 아이가 아니라 말도 잘 되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아이 입장에서도요, 본인이 말하려고 했는데 말을 잘 못했어, 또는 오늘 내가 이 문장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아이의 단어나 아니면 문장 실력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부모님도 느끼고 아이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그냥 책은 잘 읽는데 말은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은 말로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대치동 목동에서 잘 나가는 학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자꾸 말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시킨다고 하니까 첫 단추부터 열심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엄마들과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먼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영상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